바로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3년에 말에 딱 그쯤에 발생했던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훨씬 전 2001년도가 이 공황장애의 시작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그 시작은 2001년에 왜? 요때가 이병헌 씨가 드라마 아름다운 나날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 뒤인데 이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울증과 함께. 아니 그러면 2001년에 드라마 아름다운 나날만 했느냐. 아까 우리가 이 이름 맞추기 할 때 한류 4대 천왕 얘기했잖아요. 장동건, 원빈, 배용준과 함께. 그중에서도 사실은 이병헌 씨는 맨 앞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대단한 한류의 중심에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네. 호사다마인가요? 그렇게 좋았던 시기에 어떻게 보면 1차 제1전성기 시기에 공황장애가 그러니까 최정상의 인기를 누릴 때라니까 전 이해가 좀 가지 않는데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2001년이요. 배우로서 이병헌 씨에게도 정말 잊지 못한 해지만 이 인간, 자연인 이병헌으로서도 굉장히 잊지 못할 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남긴 빚 약 10억 원을 다 갚은 해였기 때문입니다. 이병헌 씨의 아버지가요. 이제 건설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 당시에 그 베트남으로 사업 확장을 갔다가 IMF로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졌는데 이때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이병헌 씨가 정말 하루아침에 가장이 됐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슬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빚을 고스란히 다 떠안은 상태가 됐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빚을 다 갚고 뭔가를 다 해냈을 때 그때 또 이런 어떤 우울증 이런 게 밀려올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병헌 씨 당시 상태를 들어보시면 정말 되게 심각해요. 행복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고 나 혼자 화장실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매 순간 내가 죽어있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눈 뜨고 싶지 않다. 다시 잠들고 싶다. 잠자는 순간에만 행복했대요. 마음이 정말 얼마나 심각했는지 느껴지죠. 네. 정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저는 몰랐거든요. 이병헌 씨가 마냥 이렇게 행복하고 월드스타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한 방송에서 공황장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돌발 행동하는 게 포착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라디오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라디오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라디오를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특유의 그 위트 재치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장난기 있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이 방송을 주도하던 이병헌 씨의 모습이 굉장히 좀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병헌 씨가 이 라디오 생방송 도중에 갑자기 책상 아래로 탁 숨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벤트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라디오 MC였던 김태균 씨의 표정을 보고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구나라고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MC 김태균 씨도 굉장히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이 이병헌 씨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당시 사건에 대해서 이병헌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방송사고가 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저 죄송한데 제가 더 이상 방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중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좀 잠시 책상 아래에 숨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병헌 씨의 머리로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 숨으면 안 돼. 지금 똑바로 이 일을 하자라는 마음이 너무 이성이 컸는데 그런데 몸은 이 생방송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면 이성과 몸이 막 이렇게 싸우게 돼, 따로 움직이고 네.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걸 공황장애를 극복한 그런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2001년도 네. 그쯤에 이병헌 씨가 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병헌 씨 나이 31, 네. 뭐 30들 요때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26살부터 이 의사의 진단이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다고 네. 했대요. 그 얘기는 공황장애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성으로 통제하면서 그 빚을 다 갚고 막 사인회 하고 다니고 이랬던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온 거라서 이 극복하는 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최근 불과 5년 전, 6년 전, 2016년에 이 이병헌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시상자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 알파치노랑 그 시상식 전날 식사를 하게 됐다 그래요. 네. 근데 밥을 먹는데 알파치노가 이 이병헌 씨의 공황장애를 알아챘다고요. 그러면서 혹시 호흡 곤란 증세 같은 것도 있느냐 묻더라는 네. 거죠. 아, 맞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근데 연기할 때는 편안하지 않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도 맞다 하니까 네. 시상식에 나가서도 하나의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해라. 또 하나의 어떤 배우 캐릭터를 만들어서 캐릭터의 옷을 입고 시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시상식뿐 아니라 다른 일에 있어서도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알파치노의 조언 덕분이었는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제 시상자로 올라섰잖아요. 네. 막 떨리고 이랬을 것 같은데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죠. 네. 그걸 또 그러면 이제 그 대본처럼 딱 해서 그렇죠. 내가 그린 거지. 내가 올라갈 때 이런 그냥 연기를 배우처럼. 이렇게 네. 실제 상황도 영화처럼. 그렇죠. 네.